예,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Statistical Mechanics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개념인 볼츠만 팩터 그리고 파티션 펑션을 정의를 하고 소개를 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러한 개념들을 이용해서 몇 가지 기본적인 연력학적인 프로퍼티들을 파티션 펑션을 통해서 어떻게 기술을 할 수 있는가 하는 몇 가지 사례를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례들을 다룸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통계학적인 개념을 연력학과 접목을 시킬 수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어떤 느낌이라고 할까 감을 잡을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나서 이 챕터 말미에 본격적으로 몇 가지 연력학적인 프로퍼티들을 기술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또한 가스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미시적으로, 지금까지는 연력학에서 우리가 어떤 시스템을 다룰 때, 가스 시스템을 다룰 때 전체에 대한 어떤 대표값을 다뤘어요. 그러니까 전체에 대해서 에너지, 엔탈피, 엔트로피 등등 어떤 하나의 시스템에 대한 전체 값을 위주로, 매크로한 값이 되겠죠. 그러한 값을 위주로 다뤘는데, 이번 챕터에서는 통계역학적인 개념을 통해서 마이크로스코픽하게 가스 몰리큘 하나하나가 갖는 어떤 운동의 특징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고려를 하면서 어떠한 시스템을 기술하는, 연력학적으로 기술하는 그런 과정을 학습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할 것들은 글쎄요, 굳이 제목을 달아보자면은 일단은 아이디얼 가스에 대해서 아이디얼 가스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가 배운 내용들을 적용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아이디얼 가스에 대해서 물론 이번 시간의 핵심 키워드라고 하면은 아이디얼 가스, 이 시스템을 다룰 것이고, 그 중에서도 특히 에너지, 에버리지 에너지, 그 다음에 에너지를 알면은 우리가 비열과도 연관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heat capacity, 이러한 프로퍼티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소개했던 파티션 펑션, 볼츠만 팩터,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기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연력학적인 용어들, 우리가 연력학에서 물리와 흡에서 다뤘던 조금은 익숙한 내용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근데 관점이 달라요. 파티션 펑션을 가지고 이것들을 기술을 하게 됩니다. 그런 사례를 소개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한마디로 얘기하자면은 파티션 펑션과 볼츠만 팩터를 응용하고 적용해보는 그러한 몇 가지 이그젬플을 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잠깐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 중에서 중요한 것만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떠한 시스템이 있을 때 전체가 있고, 요거를 우리가 어떠한 시스템으로 구획을 해서 이 전체를 구성하는 시스템의 개수가 토탈 몇 개이다 개수가 되는데, 여기에 있어서 이 시스템 하나를 빼앗을 때 이 시스템이 가질 수 있는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그라운드 스테이트에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액티베이티드 스테이트에 있을 수도 있어요. E3, E4 이렇게 여기 첨자가 커질수록 에너지가 큰 값이라고 합시다. 우리가 아주 그냥 평면적인 연력학으로 봤을 때는 이 시스템들이 같은 온도에서 이퀄리브리엄 상태에 있다고 하면은 다 같은 에너지를 가져야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 가졌던 관점은 그런 것이에요. 근데 통계학적으로 볼 때는 이러한 것들이 다 같은 게 아니라 분포를 갖는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리학 1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연력학은 여러분들이 시험을 다 봐요. 예를 들어서 50명이 시험을 봤는데 평균이 50점이다.
그럼 이 클래스는 그냥 50점 뭐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마이크로스코픽하게 뜯어보면 누구는 51점 받은 학생도 있고 49점 받은 학생도 있고 실질적으로는 분포를 이루고 있죠. 그 분포에 대한 평균값을 구해서 그것을 대표값으로 취하고 그 대표값을 가지고 우리가 이 클래스의 특징을 기술하는 이러한 형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대표값에 주목을 했다고 하면은 지금까지는 이제부터는 이러한 시스템들이 분포를 갖는다. 자, 여러분들 헷갈리시면 안 돼요. 제가 이렇게 에너지를 썼는데 각 시스템들이 뭐 이런 에너지를 갖는다는 게 아니라 여기는 시스템 하나를 빼왔을 때 시스템이 가질 수 있는 에너지 값들이 이런 값들이 있다. 어떤 시스템이 가질 수 있는 에너지의 경우의 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있어요. 제가 시험을 봅니다. 중간고사를 봤어요. 그러면은 0점부터 100점까지. 그러니까 제가 어떤 학생을 한 명 딱 뽑았을 때 50명 학생이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한 학생이 하나의 시스템이다. 물론 두 학생 하나의 시스템, 뭐 10학생 하나의 시스템으로 제가 구획하기에 따라 다르지만은 하나의 학생이 하나의 시스템이다. 이렇게 제가 만약에 임의로 구분을 했다고 할 때 이 시스템 하나를 꼈을 때 학생 한 명을 제가 딱 뽑았을 때 이 학생이 가질 수 있는 점수의 경우의 수는 0점부터 100점까지 101가지가 되는 거죠. 물론 그 중에서 평균점이 50점이라고 하면은 50점 원저리에 이 학생의 점수가 있을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겠죠. 0점이나 100점일 확률보다는. 자, 그렇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어떤 정규분포 얘기고 시험 점수는 여기서는 에너지에 대한 얘기예요. 에너지에 대한 얘기. 그래서 시스템이 가질 수 있는 에너지의 경우의 수가 이렇게 있는데 그런데 에너지에 있어서는 특정 시스템이 하나를 뽑았을 때 어떤 J라고 하는 에너지 스테이트에 있을 확률은 볼츠만 팩터에 비례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볼츠만 팩터의 중요한 특징은 에너지 레벨이 올라갈수록 확률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높은 에너지라고 하는 건 불안정한 상태고 불안정한 상태는 확률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문제 내서 평균 점수하면은 평균점 쪽에 제일 확률이 높지만은 여기서는 그라운드 스테이트 쪽의 확률이 제일 높은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가장 큰 우리가 동전을 던진다든지 시험 점수를 통계를 낸다든지 했을 때와의 차이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확률과 에너지의 상관관계가 도입이 됨으로 해서 비로소 통계역학이 출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 관계를 잘 봐놔야 되고 자 이렇게 해서 이 P라는 것을 비례상수를 써서 쓰면은 이렇게 쓸 수 있다고 했죠. D라고 하는 건 그냥 하나의 비례상수를 도입을 했어요. 비례관계에 있으니까 이퀄로 쓰기 위해서 비례상수를 도입을 한 거고 그러면은 J라는 에너지를 갖는 시스템의 총 개수는 몇 개이겠는가? 그런 시스템의 개수는 전체 시스템의 개수에다가 J라는 에너지 스테이트에 있을 확률을 곱해주면은 이 중에 몇 개의 시스템이 J 스테이트에 있을 것인가 하는 시스템의 개수를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이것은 이렇게 쓸 수가 있겠고 C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이 두 개를 어차피 D라는 것도 어떤 비례상수를 도입한 거기 때문에 다른 비례상수를 도입해서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자 그러면은 다시 PJ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은 PJ는 또 이런 관점으로도 생각할 수 있어요. 모든 J 스테이트에 있을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시스템의 개수 중에 J 스테이트에 있는 시스템의 개수는 몇 개인가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모든 시스템의 개수라고 하는 것은 다 더해주면 되죠. 시스템의 개수를 다 더해주면 되고 그 중에서 특정 시스템에 있는 개수를 구해주면 됩니다. 자 여기 제가 지난 시간에는 J라고 썼는데 이게 혹시 좀 혼동이 된다면은 여기는 다르게 써줘도 상관이 없겠죠. 사실 다르게 써주는 게 더 적절할 것 같긴 합니다. Y는 변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낼 수가 있겠고 그러면은 여기서 볼츠만 팩터의 표현형을 넣어줘요. 그렇게 해주면은
이렇게 되고, 자, 이 상수는 같으니까, 그 다음에 이 몰츠만 팩터를 다 더한 것을 갖다가 파티션 펑션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파티션 펑션분의 몰츠만 팩터. 어떠한 J라는 에너지 스테이트의 시스템이 있을 확률은 파티션 펑션분의 몰츠만 팩터가 된다. 자, 이러한 중요한 개념들. 자, 실제로는 여기에 이제 중요한 개념이 우리가 도입했던 몰츠만 팩터와 파티션 펑션이 다 녹아 들어있죠. 자, 이러한 개념을 소개를 했었고, 이것을 이용해서 지난 시간에 평균 에너지라는 것을 계산을 한번 해봤었습니다. 평균 에너지는, 여기 있는 시스템들이 많이 있는데, 이 시스템들이 평균 에너지는 얼마일 것인가? 자, 평균 값은 이렇게 구한다고 했죠. 자, 이 형태, 어떤 값의 평균은 각 경우마다의 값에다가 그 값이 나올 확률을 곱해서 모든 경우에 대해서 다 더해주면 평균이 된다. 자, 이 형태 잘 기억해 놓으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쭉쭉쭉 과정은 지난 시간 영상을 참조하시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것은 이렇게 쓸 수가 있고, 혹은 델타는 KT분의 1과 같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게 된다. 이러한 계산도 소개를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어떤 시스템이 가질 수 있는 에너지, 스테이트 에너지 레벨이라고 하는 것은 양자역학적인 개념으로부터 퀀타이즈로 됩니다. 불연속적으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산 분포가 되는 거죠. 불연속 분포이고, 그 다음에 이것은 n과 v의 함수이다. 이러한 양자역학적인 개념이 녹아 들어가 있다. 이런 말씀도 드렸었습니다. 자, 이것들이 볼츠만 팩터와 파티션 펑션에 대해서 지난 시간까지 소개를 드렸던 내용입니다. 워낙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자, 이 내용들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오늘 강의에서는 이 내용들을 정리를 하고 응용을 한번 해보는,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러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내용을 응용하려면 어떤 적용 이그젬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보기로서 오늘 다룰 것은 모노토믹 아이디얼 케이스예요. 아이디얼 케이스라고 하는 것은 서로 간에 인터랙션이 없는 그러한 상태의 가스를 얘기하는 거죠. 가스 몰리큘 간에 인력이나 청력이 작용하지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번 시간에 다룰 아이디얼 가스의 종류는 모노토믹 아이디얼 가스예요. 아이디얼 가스 중에서도 몰리큘 하나하나가 애톰 하나로 이루어진 그런 아이디얼 가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아이디얼 가스 혹은 모노토믹 아이디얼 가스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가스들이 가지는 에너지,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연력학적으로 그냥 아이디얼 가스 시스템이 있으면 기분의 에너지, 기체 상수, 기체 방정식,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얘기하고, 그거 가지고 압력, 부피, 에너지, 마이너스 엔트로피 등등등 이런 것들을 기술을 했었어요. 자, 그런데 이번 학기에 홍대 역학에서는 미시적으로 들어갑니다. 도대체 아이디얼 가스가 갖고 있는 에너지의 근원은 무엇인가? 어떠한 에너지 분포를 갖고 있는가? 어떤 에너지 자유도를 가지고 있는가? 자, 우리가 계속 분포를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시스템이 가질 수 있는 에너지 레벨이 다양하게 있다. 그런 아이디얼 가스 시스템이 있을 때 역시 아이디얼 가스 시스템도 여러 가지 에너지 레벨을 가질 거예요. 그럼 그 여러 가지 에너지 레벨이라고 하는 것, 이 여러 가지 에너지 레벨로부터 파티션 펑션이라는 게 도입이 된단 말이에요.
각 에너지 레벨에 해당하는 볼츠만 팩터의 합이 파티션 펑션, 뭐 정성적으로 이런 개념인데, 그렇다면은 이런 여러 가지 에너지 스테이트가 무엇으로부터 기인하는가 하는 것을 이제 미시적 관점에서 분석적으로 해석을 해본다는 거예요. 들여다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 이 가스가 갖는 에너지, 가스 에너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가스 페이지의 에너지. 자, 그러면은 가스 페이지는 어떻게, 예를 들어서 이런 시스템이 있고 박스가 있고 이 안에 가스 몰리큘들이 있습니다. 운동을 하고 있겠죠. 이리저리 브라운 모션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은 첫 번째로 이 운동에 대한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싶겠죠. 이것을 트랜스레이셔널 에너지. 첫 번째로 트랜스레이셔널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너지 종류의 에너지 종류는 어떤 에너지를 가질 수 있을 것인가? 트랜스레이셔널 에너지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 가스 몰리큘을 자세히 확대를 해봤다. 그랬더니 자, 이 가스 입자 하나하나는 애톰 하나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애톰 여러 개로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르곤이다. 아르곤 가스는 원자 하나가 곧 이 가스 입자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원아토믹 아이디얼 가스. 그러니까 원자 하나로 이루어진 아이디얼 가스가 되는 거고, 반면에 공기 중에 제일 많은 N2 질소는 입자 하나는 N2란 말이에요. 그럼 질소 두 개가 한 분자를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질소다 그러면은 이렇게 두 개의 질소 원자가 한 분자를 이루고, 이 두 개의 질소로 이루어진 두 개의 질소 원자로 이루어진 질소 분자가 하나의 단위로서 아이디얼 가스 입자처럼 운동을 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모노토믹 아이디얼 가스면은 하나를 펴고 원자 하나를 펴고, 다이아토믹이면 두 개, 트라이아토믹이면은 원자 세 개로 이루어진 분자가 될 수도 있겠죠. 자, 예를 들어서 두 개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어떠한 에너지가 추가가 되냐면은 이 애톰 둘이 이렇게 같이 붙어서 다니지만 이게 아주 리지드하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바이브레이션을 하고 있다. 바이브레이셔널 모션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진동에 의한 에너지, 바이브레이셔널 에너지 또한 가지고 있을 것이다. 자, 그리고 또 이렇게 생겼다고 하면은 삥삥삥 돌 수도 있어요. 로테이셔널 에너지도 가질 수 있죠. 로테이셔널 에너지를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거를 아주 또 확대를 해보면은, 자, 확대를 한 게 아니라 사실은 좀 다른 그림인데, 자, 확대를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이게 정확한 그림은 아니지만은 고전적인 원자의 그림이긴 합니다만은 원자가 전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럼 이 전자가 바닥 상태에 있을 수도 있고 들뜬 상태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일렉트론이 에너지를 가질 수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뭐 수소 원자 그러면 전자가 하나인데 바닥 상태에 있고 이것이 외부에서 에너지를 내주는 들뜬 상태로 되고, 그럼 에너지가 높은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원자 레벨에서도 일렉트론이 트랜지션, 전자가 낮은 에너지, 높은 에너지, 이러한 천이를 하면서 에너지가 바뀔 수가 있어요.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파트를, 이러한 일렉트론에 관계된 그 전 단계까지는 몰리큘, 애톰 단위였는데 이제 애톰보다 더 안쪽에 있는 더 낮은 그 단계에서 에너지를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일렉트로닉 에너지라고 하면 되겠죠. 통칭해서 일렉트론에 관계된
일렉트로닉 에너지. 자, 이렇게 뭐 이런 정도의 에너지를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아이디얼 가스로 이루어진 시스템이라고 한다면은. 자, 물론 여기다가 만약에 아이디얼 가스가 아니다. 이것들이 아이디얼 가스가 아니다라고 하면은 가스 몰리큘 간에도 인터랙션이 작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인력이 작용한다든지 천력이 작용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겠죠. 이러한 에너지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자 인터애토믹, 인터몰리큘라 인터몰리큘라 에너지로 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가스로 이루어진 시스템이 가질 수 있는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종류의 에너지들이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되는데 가스의 종류에 따라서 이러한 에너지를 다 가질 수도 있고 이러한 에너지 요소 중에 일부만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가스다. 그냥 일반적인 가스다 그러면은 아이디얼하지도 않은 가스다. 그러면은 인터애토믹 몰리큘라 에너지도 가질 수 있겠고 트랜스레이셔널 에너지, 바이브레이셔널, 로테이셔널, 뭐 일렉트로닉 다 가질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제너럴한 케이스예요. 근데 아이디얼 가스다. 아이디얼 가스이면은 일단 자 요게 없어요. 몰리큘 간 인터랙션을 없다고 하는 게 아이디얼 가스죠. 자, 그 다음에 모노토믹 아이디얼 가스다. 이것은 자 입자 하나하나가 원자 하나로 이루어진 경우예요. 자, 그러면은 어쨌든 아이디얼 가스니까 인터애토믹, 인터몰리큘라 에너지가 없을 거고 트랜스레이셔널 에너지는 여전히 가지고 있겠죠. 운동을 하고 있을 테니까. 바이브레이셔널 에너지 없습니다. 자, 로테이셔널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일렉트로닉은 여전히 있겠죠. 자, 이러한 에너지 요소를 가지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일렉트로닉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전자를 들뜬 상태로 만들기에는 에너지가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챕터에서 이 일렉트로닉은 생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렉트론들은 거의 바닥 상태에 있어요. 그러니까 일렉트론에 대한 에너지 스테이트는 거의 단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무방하다 이렇게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루는 통계학과에서 일렉트로닉 에너지에 대해서는 그냥 컨스턴트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에 의해서 만약 이것이 일렉트로닉 스테이트가 에너지 스테이트가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러면은 경우의 수가 여러 가지가 생기니까 이것들이 파티션 펑션에 영향을 미칠 거예요. 파티션 펑션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가능한 에너지 레벨에 대한 볼트먼 팩터의 총합이라고 해요. 그럼 가능한 에너지 레벨이 여러 개가 되면은 이것들을 다 더해가지고 파티션 펑션이 구성이 되겠죠. 근데 일렉트로닉 에너지는 거의 그라운드 스테이트에 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것들이 파티션 펑션에 기여하는 부분은 무시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생략을 한다. 그냥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러한 에너지 요소도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두기 위해서 소개는 드려요. 그렇지만은 여기서 다루지는 않는다. 생략한다.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에너지 요소들을 고려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룰 이그젬플은 모노토믹 아이디얼 가스. 그러면은 여기서 바이브레이셔널이나 로테이셔널 에너지는 고려를 하지 않고 애톰을 몰리큘 하나의 점으로 생각하는 거죠. 운동을 하고 있는 매스를 갖고 운동을 하는 하나의 점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몰리큘과 몰리큘 간의 입자 간의 인터랙션은 없고 결국은 이 운동만 고려하면 되는 그런 케이스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러한 시스템에 대해서 고려를 할 거예요.
자, 정작 해야 될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도 소개를 못 드리고 서론이 아주 많이 길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참고로 알아보시고, 굳이 정리를 하는 이유는 뒤쪽에서 우리가 또 여러 가지 가스 시스템들을 분석적으로 다루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러한 가스 모션에 의한 에너지 요소들이 있고, 이러한 에너지 요소들의 합으로부터 어떤 시스템의 에너지가 결정이 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을 가지시기 바라는 마음에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이 파티션 펑션을 사용해서 모노토믹 아이디얼 가스에 대한 인력학적인 기술을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모노토믹 아이디얼 가스 중에서도 모노토믹 그러니까 가스 입자 하나가 하나의 원자로 이루어진 단원자 분자로 이루어진 아이디얼 가스가 되겠어요. 이 가스에 대해서 파티션 펑션은 베타의 함수인데, 이 파티션 펑션이 이렇게 주어집니다. 이렇게 주어져요. 자, 왜 이런 형태가 되는지 일단 킵해 둡시다. 나중에 다시 한번 다룰 기회가 있을 거고, 그렇지만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런 파티션 펑션의 형태는 양자역학적인 풀이로부터 유도해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양자역학을 좀 더 깊이 다뤘다가면은 이 내용도 이해하기가 좀 더 쉬운데, 일단은 이렇게 된다 에서부터 출발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은 나중에 다시 한번 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자, 모노토믹 아이디얼 가스에 대해서 파티션 펑션이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럼 이 파티션 펑션의 형태를 알고 있다면은 우리가 연력학적인 프로퍼티들을 구할 수가 있어요. 지난 시간에 예로 들었던 게 평균 에너지. 모노토믹 아이디얼 가스로 이루어진 시스템이 여러 개가 있다, 1000개, 10,000개가 있다. 그랬을 때 그것들 간의 전체의 평균 에너지, 시스템이 갖는 평균적인 에너지는 얼마인가? 자, 이 평균 에너지는 지난 시간에 이렇게 구해놨었어요. 이렇게 된다고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었습니다. 유도를 했었어요. 그러면은 이 모노토믹 아이디얼 가스에 대한 파티션 펑션의 형태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형태는 양자역학적인 풀이 과정을 통해서 구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을 갖다가 여기다가 대입만 해주면은, 그럼 모노토믹 아이디얼 가스에 대한 평균 에너지, 모노토믹 아이디얼 가스로 이루어진 시스템에 대한 평균 에너지를 계산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자, 그럼 한번 계산을 직접 해보겠습니다. 로그 형태가 들어있기 때문에 파티션 펑션을 가지고 일단 로그 형태를 한번 취해보죠. 로그를 취해주면은, 자, 복잡해 보입니다만 사실은 그렇게 계산이 복잡하지는 않아요. 로그 취해주면은 곱은 전부 로그의 합으로 기술을 할 수가 있죠. 먼저 첫 번째 요 파트는 마이너스 로그의 n의 개수. 자, n은 시스템에 있는 파티클의 개수, 즉 모노토믹 아이디얼 가스에서 가스 몰리큘의 개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파트는 2분의 3n 지수를 내려주고, 그 다음에 로그의
베타는 제가 좀 따로 쓰겠습니다. 요것은 나중에 계산 결과를 보시면은 뭐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이렇게 두 번째 파트를 썼는데 베타는 안 썼어요. 자, 그 다음에 볼륨의 n승, b n승은 n 로그 볼륨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베타를 남겨뒀었는데 이 베타에 대해서는 분모에 있으니까 마이너스를 붙이고 2분의 3에 n에다가 로그 베타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베타를 따로 쓴 이유는 베타로 미분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돼 있으니까 평균 에너지를 구해야 되니까 평균 에너지는 베타로 로그 파티션 펑션을 미분하면 돼요.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이렇게 되고, 미분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요거 베타와 무관해요. 파티클의 개수는. 그러니까 베타로 미분하면 0이 됩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H는 플랑크 상수예요. 그리고 M은 몰리큘의 매스, 질량이 됩니다. 요것들도 다 베타하고는 무관한 그런 변수들입니다. 변수가 아니라 상수죠. 그러니까 베타로 미분하면 제로가 돼요. 그러니까 얘도 미분하면 제로, 제로 없어지고, 여기도 마찬가지. 베타에 대해서 미분하면 제로가 되고, 베타에 대해서 미분하는 게 의미가 있는 것은 실제로는 요 텀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안 나오니까 굳이 뭐 괄호가 필요하지도 않겠네요. 마이너스도 필요하지도 않고, 앞에 마이너스 있었는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고, 2분의 3n에다가 그 다음에 로그 베타를 베타로 미분하면은 베타분의 1이 되겠죠. 베타는 볼츠만 컨스탄트 곱하기 온도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것은 결국 2분의 3 n 볼츠만 상수 T 이러한 관계가 도출이 됩니다. 자, 그래서 시스템 모노토닉 아이디얼 가스의 시스템의 평균 에너지는 2분의 3 nkBT다. 이렇게 쓸 수가 있고, 혹은 요거를 조금 더 다듬어 보면은, 자, 가스 몰리큘의 개수가 n인데, 여기서는 여기서 끝내고 1몰에 대해서 해봅시다. 만약에 시스템이 1몰에 양이다. 그리고 바라고 하는 건 몰당, 1몰당. 그러니까 1몰짜리 시스템의 평균 에너지, 1몰당의 평균 에너지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요 파티클의 개수가 아보가드로 수와 똑같아지죠. 1몰 시스템에는 아보가드로 이렇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NA는 아보가드로 넘버예요. 그럼 이 아보가드로 넘버에다가 볼츠만 콘스탄트를 곱한 것은 기체 상수와 같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2분의 3 RT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모노토닉 아이디얼 가스가 갖는 모노토닉 아이디얼 가스 1몰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의 평균 에너지는 2분의 3 RT와 같다. 이러한 관계를 유도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시작을 했고요. 이러한 내용들을 좀 더 전개를 이어서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